요임금의 아들 단주는 불초하고 순임금의 아들 역시 불초하다. 맹자 만장편 상에 나오는 말입니다. 해가 뜨면 나가 일하고 해가 지면 돌아와 쉬고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밭을 갈아 먹으니 임금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랴. 요순시대의 태평성대를 노래한 격양가입니다.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국어하며 임금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라고 노래하였지만 그러나 막상 그 주인공 요임금과 순임금은 그와 같은 임금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요임금은 그 자식인 단주가 아닌 순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었고 순임금 역시 아들이 아닌 우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이유는 아들이 불초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굶더라도 자식에게 맛있는 음식 하나 더 먹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불초하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한 부모의 마음을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식은 모름지기 부모를 닮아야 합니다. 발가락이 닮았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위안을 얻던 김동인 작 발가락이 닮았다의 주인공 M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푸른색은 쪽에서 취한 것이지만 쪽보다 푸르고 얼음은 물이 언 것이지만 물보다 차다. 순자 권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음을 일컫는 말로써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 중 하나로 꼽히던 교육과 학문을 숭상하던 풍토 아래서 제자가 스승을 능가하는 것은 제자에게나 스승에게나 모두 보람이자 즐거움이었지 그것이 스승에 대하여 불명예가 되거나 제자의 입장에서 도리에 벗어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형 법정주의의 한 내용으로서의 위임 입법의 한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총포, 도검, 화양류 등 단속법 제12조 제1항은 총포 등을 소지하기 위하여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법 제70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총포라 함은 권총, 소총, 기관총, 포엽총, 그 밖에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와 공기총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는 다음 각 호의 총과 포 및 총포의 부품을 말한다 라고 규정한 후 그 제3호에서 가 내지 다목으로 총의 부품에 해당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6년 7월 중순경부터 1998년 1월 18일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총포신, 공이치기가 부착된 놀이쇠 등 총포의 부품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총포, 도검, 화양류 등 단속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유죄인가?
결론적으로 총포의 부품이 법 제2조 제1항의 총포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시행령의 규정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을 총포 등 무단 소지 행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하여 수임법령이 모법을 불초할 수 없음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당연합니다. 발가락이 하나 닮았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도 없고 모법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일 모법이 일정한 규정상의 하자를 가지고 있고 수임법령이 이를 보충하여 실질상 그 하자를 치유하는 성격의 것이면 어떨까요? 원래 위임입법이 허용되는 근거는 사회 현상의 복잡 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다는 데 있습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수권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되는 것이고, 죄형 법정주의와 관련하여 위임입법의 한계가 문제로 되는 대부분의 사안이 위와 같은 수권법률 그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이 그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여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수권법률의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고 수임법령의 보충에 의하지 않고는 수권법률의 처벌 규정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학문적 입장에서는 청월함으로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일지 몰라도 죄형 법정주의의 세계 내에서는 이와 같은 하위법령 또한 불초하거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년 2월 16일 선고 2015도 16,014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 환자와 입원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90조에서 제41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 환자와 입원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 의료인의 수는 입원 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 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수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개정 전 의료법 제41조, 제90조가 각종 병원에 응급 환자와 입원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면서도 막상 어떠한 경우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었다고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에 기하여 그때그때마다 법관의 규범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의 수를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위의료법 규정 및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규정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효력을 갖기 위하여는 필요한의 의미를 구체화시켜주는 보충규정 내지 보완규정이 필요로 되는데 위의료법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은 확실히 죄형 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가 문제로 되는 일반의 경우와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의 경우가 모법의 위임을 받은 자식 법령이 불초하거나 분수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배제시키는 것인 반면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온전하지 못한 모법에 다치거나 일그러진 얼굴을 어루만져 주고 거동을 거들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려 하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별개의 의견이 다수 의견과 결론을 같이 하면서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당직 의료인 제도를 시행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준칙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